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홍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워리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워리어 플랫폼이 어떤 거죠? 워리어 플랫폼은 보병의 이제 개인 장구부터 해서 모든 걸 현대전에 맞게 바꾸기 위한 어떤 사업이자 창급 부대에 관심을 이제 갖기 위한 그런 시작에 되는 워리어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게임에서 제가 배틀그라운드 좋아하는데 파밍을 다 했다. 그렇다고 봐야죠. 방탄복. 간단하게 얘기하면 방탄복도 처음에는 레벨 1짜리 했는데 레벨 3짜리로 그렇죠. 바뀌어가지고 된다거나 전투모드 바꾸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총기도 이제 파츠 다 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그런 기대가 셈이죠. 됐던 게 그 뭐 드라마 DP에서 나왔듯이 뭐 군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합리한 거에 대한 얘기 대부분이 그 노르망디에서 사용됐을 것 같은 수통, 네, 월남전에서 사용했을 것 같은 이제 방탄모의 그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군대가 낙후됐다는 상징이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기미가 가장 크게 보였던 거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전투기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많은 병사들이 겪게 될 이제 착용하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수통을 예를 들자면은 뭐 오랜만에 닦는다고 칫솔 갖다가 안을 문질렀는데 녹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뒤처졌던 분야 중에 하나죠. 이 분야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좀 드러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쫓아가려고 했던 건데 우리 셋 중에서 가장 그래도 취재를 할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이 홍 필장님이죠. 그렇죠. 홍 필장님이 취재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현장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에 정말 깊게 파는 제 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워리어 플랫폼이 워리어 플랫폼에서 워리어 플랫폼이 됐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워리는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돈 워리할 때. 그렇죠. 이거는 일단 이미 심지어 언론에 공개되는 홍보 사진에서조차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 전에 먼저 이미 여기서 몇 번 워리어 플랫폼을 다루면서 사실 뭐 조달 방법의 문제, 들어온 물건이 좀 미달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엔 좀 새로운 쪽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얼마 전에 JSA로 추정되는 부대에서 시범을 보였는데 그때 한 병사가 K2C1, 그러니까 워리어 플랫폼 장비가 장착된 K2C1을 들고 겨누는 시범을 보였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멋있다고 했지만 이쪽에 아는 사람들은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총을 거꾸로 들고 있었나요? 아니 차라리 그러면 낫겠어요. 총을 거꾸로 들을 리가 있어. JSA인데. 차라리 거꾸로 들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고 놀랐겠죠.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아예 사진이 안 나왔든가. 네네. 뭐가 문제냐? 총에 워리어 플랫폼에 지급된 조준경과 표적 지시기가 달려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둘 다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장착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조준경인데 그 총에 달린 조준경은 그 배율이 없는 도트 사이트가 아니라 그 지정사수용의 1에서 4배율 가변 배율 스코프예요. 근데 문제는 이 스코프가 굉장히 앞에 달려 있어요. 앞에요? 앞에. 원래 그러면 이쪽 눈에 가까운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맞추셨어요. 그렇죠. 지금 보통 이런 종류의 스코프는 한 4-5cm 정도 눈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어깨 견착하고. 그렇죠. 근데 거의 가늠자가 있는 자리 정도의 이 접안 렌즈, 즉 눈으로 보는 쪽이 와야 되는데 거의 탄피 배출구 쪽 근처까지 앞으로 가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총알 앞으로 그냥 빼지 그랬어. 아이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를 여기저기서 좀 들어보니 이 K2C1에 달리는 가늠자와 이 접안 렌즈가 간섭을 한다. 특히 야간 가늠자를 못 세운다. 세울 때 뭐 가려지는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뺐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조준을 할 수 없거나 있다 쳐서 굉장히 상이 불편하게 잡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도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긴데 그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표적 지시기는 달아놨는데 리모트 스위치가 있어요. 이런 표적 지시기는. 그렇죠. 전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스위치를 따로 누를 수 있게. 그래 눌러야지 레이저가 나간다 그러나요? 그렇죠. 나가는 거죠. 네. 그게 보통은 총을 파지한 상태에서 손을 풀지 않고 그렇죠. 그냥 누를 수 있게 뭐 손잡이 옆에 단다든가 뭐 총을 덮게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친구 총에 있던 스위치는 총 위에 있어요. 그것도 가늠자 바로 앞에.
가늠자 앞에 뭐 가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워낙 얇으니까 가리진 않지만 문제가 뭐냐? 쏠 때 표적지 할 때 그러면 한쪽 손을 그걸 눌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손을 떼고 눌러야 돼요. 이게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실제로 사진에 공개가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상태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 권총 손잡이에서 오른손을 떼가지고 누르거나 네. 총 못 쏘죠? 아니면은 총열에서 왼손을 떼가지고 누르든가 쏠 수는 있지만 제대로 조준할 수는 없죠. 왜냐면 손도 가려버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를 못 잡게 되면은 소총이면 분명히 흔들릴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뭐냐면은 이거를 누르는 동안 쏘지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쓸 때만 누르고 다시 잡으면 되지 않냐. 근데 애당초 그럴 거면은 리모트 스위치를 붙여도 의미가 없죠. 그렇죠. 게다가 표적지식이라는 게 오랫동안 켰다가 나중에 끄는 게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거에 야간 투시경을 가진 적이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지식이는 켜져 있는 시간을 정말 짧게 해야 되고 정말 끄자마자 사격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모트 스위치를 달아준 건데 그럼 리모트 스위치를 빼버려야 돼요. 아, 그죠. 그게 차라리 빼는 게 나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죠. 아니 월미도 가서 장난감 총 쏘본 사람이라도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이상하죠. 알 텐데 그게 근무하는 또-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든 이 문제가 하나로 귀결되는 게 훈련과 교육이 아주 부실합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JSA로 추정되는 부대인데 그것도 시범을 보이는 부대면 최소한 실전에 가깝게 했을 텐데 그게 그쪽이 생각하는 실전이든지 실전 훈련할 때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야 비싼 거야. 야 저기 밑에다 달아서 어디 쿵 해서 막 깨지면 책임질 거야 인마. 위에다 붙여 인마. 야 건들지 마. 뭐 이렇게 했을 아니, 가능성도 있죠. 그나마 그건 좀 나아진 게 초기에 워리어 플랫폼 장비가 도입됐을 때는 훈련할 때만 총에 달고 쓰지 않을 땐 떼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군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가급적 총에서 떼지는 마라.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부대에 따라서 이게 관심이 있는 어떤 부대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 나뉘는 거죠.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성향이나 혹은 그걸 능력에 지급받은 따라서. 병사의 어떤 네. 관심도나 그러니까 어떤 군 표준적으로 보급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게 굉장히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무기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는 그렇게 장착을 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거를 지금 승인을 누가 한 거예요 진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크게 워리어 플랫폼은 두 가지 기관이 중요한데 우선 예. 육군본부 직할로 있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기본적인 설계와 네네. 그 계획을 짜고 ROC면 ROC랄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 하나 거기 전문가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하겠다고만 얘기하고 이제 거창하게만 했지 실제로 여기에 정말 전문적으로 달겨드는 혹은 군에서 모르면 예. 민간에서 그런 어떤 전문적인 또는 그런 총기나 기타 이렇게 네. 외부에서라도 또 심지어 외국에서라도 사례를 연구하고 들어가서 조금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이걸 짜지 않았지 않았나는 게 제 느낌이고 사실 워리어 플랫폼 사업단에 관여했던 현역 군인들 중에 제가 한 몇 분을 알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위에 올라가면 다 잘리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방위사업청을 예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걸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단계 우리 단계를 그냥 크게 팍 나눠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맞춤형으로 네. 따라 들어가는. 이게 방위사업청도 아니고 항목에 따라서는 조달청이 들어가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여러 품목이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거도 있겠죠. 예. 그게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워리어 플랫폼처럼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미군이라든지. 그렇죠. 예. 러시아도 최근에 많이 네, 신경 러시아도 쓰였죠. 마찬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교범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 디테일하게 우리 한국형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은 해야겠지만 사람 기본이라는 건 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까 홍 편집장님께서 얘기한 게 굉장히 뭐 이상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귀가 볼에 달린 거랑 비슷하고 눈이 양쪽 귀 쪽으로 거의 붙은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느낌이 되게 모양새가 엄청 이상해요. 지금. 근데 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워리어 플랫폼 저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장비들이 하나가 정해져가지고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해마다 다른 게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 그렇죠. 2019년에 조준경 표적지식이 확대경 들어간 것 따로, 2020년에 조준경 표적지식 확대경 들어간 것 따로, 2021년에 다 따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육군에서의 태도라는 거는 업체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품목이고 기본적으로 조작범이나 훈련 이런 다 공통이기 때문에 일선 부대에서 적응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다. 라고 장담을 해서 다 다르게 들어온 건데 그러면서 육군에서는 사업 기간도 단축을 하고 비용도 많이 절감을 하고 네네. 또 성능도 해마다 개선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안 생길 거라는 문제가 점점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야. 이게 워낙 다른 업체 거가 들어오는 데다가 예를 들면 어느 부대는 어느 업체 것만 들어오고 이런 식이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묘하게 섞이는 부분도 있고. 아니 연이랑 데이트할 때 카레를 먹으러 갔는데 인도 커리집 가나 편의점 가서 3분 카레 돌려서 먹나 그게 똑같지 않느냐 약간 요런 논리잖아요 지금 따지면은. 약간 과장하자면 그럴 예, 수도 있는데 그냥 약간 예. 비유하자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기에도 1년, 2년 단위로 업체가 바뀐다면 원래 이 애초에 납품했던 업체들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쓰니까 고장품이 있을 거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새로 바뀐 업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바뀐 업체는 기존에 내가 얼마만큼 수리 품목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만큼 투자를 했고 그만큼의 어떤 자금 조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따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없잖아요. 까면 안 되는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이 나오니까. 그나마 아직까지는 보증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수리 업체에서 뭐 고장 난 게 있어 AS나 그건 괜찮은데 네네. 문제는 현지 부대에서의 어떤 교육이나 조합, 결국은 현지 부대에서의 훈련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모르는 저 같은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그냥 싸게 후려치는 그런 업체 매년 고르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 것도 이런 것만 들으면은 예, 그런 것도 보여요. 예, 사실은. 예, 그냥 뭐 예상은 하는 거지만 네, 사실 그나마 해가 갈수록 개선은 되긴 하는데 이게 개선할 문제가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개선이 됐다기보다는 초반에 문제가 너무 생겨서 조금씩 고쳐가고 있다는 거가 맞는데 그래서 그나마 2021년도 조달 품목들은 초반보다는 문제가 많이 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뒤틀리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들리지만 워리어 플랫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방부나 이런 데서 자신 있게 또는 방위산업청에 자신 있게 그렇죠. 무슨 뭐 1단계 완성했습니다. 2단계 완성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총기 부착물뿐이 아니라 방탄복, 방탄 뭐 이런 것까지 가면은 더 답답한 얘기도 많고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또 어제 어처구니없는 모습이 요즘 보이는 게 피하 식별기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깜빡깜빡 등인데 적외선이 나오는 겁니다. 네네. 이게 정석은 이 방탄모 위에 다는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방탄모는 현용 방탄모는 야시경 장착대를 이렇게 헬멧 바깥에 두르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간섭해서 못 달아요 위에. 야광 투시경은 위로 이렇게 제껴버리니까. 뭐 그것도 있지만 이 장착대 밴드가 있어가지고. 밴드 뒤로 빼는 거 그렇죠. 밴드. 예. 그래서 어디다 하냐? 옆에 달아요. 그럼 반대쪽에서는 안 보이냐? 못 보이는 거죠. 너무 솔직히 너무 지금 당황스러운 게 이 길을 두고 아니 방사청에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국방부에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다 군인 출신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총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한테 그냥 맡긴 것 같은 그런 아니 느낌이거든요. 더 어처구니는 그 피하 식별기만큼은 아주 좋은 미국제를 들여왔어요. 근데 그래놓고 위치를 그 업체도 분명히 위에 달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원칙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워리어 플랫폼 사업단에서 다시 백지 상태에서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물론 알겠지만은 이제는 좀 오픈해서 좀 다 함께 좀 고민하고 그래야만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방사청도 같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뭐 조달청이면 조달청 같은 데도 고민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아 그리고 이거는 뭐 알려지지 않았던 거를 제가 뭐 폭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 언론에 공개한 사진들에 나온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들은 자랑스럽다고 또 거기 그러니까 언론에 예. 알렸을 거 아니에요.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야. 결국 그 위에 이걸 결정하는 그 분들이 전문적이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체계적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다못해 일선 부대에 하다못해 훈련과 교육이라도 좀 제대로 시키자 이런 거죠. 만약에 홍 편집장님이 좀 더 뭐 인적 자원이든 아니면은 프로젝트든 간에 추가를 시켜야 된다면 어떤 걸 좀 추가시키고 싶으세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교육이에요.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 담당하는 사람? 그걸 고르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고르는 게 좋을지도 결국은 더 잘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예. 군인 출신의 문제 아니라 얼마나 잘 아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이거는 이제 현역 군인 뭐 이런 거 배제하고 그렇죠. 뭐 민간인들도 상관없다. 전문가들 뭐 업체든 예. 뭐 민간 전문가든 매니아든 진짜 아는 사람을 잘 골라가지고 이걸 문제를 잘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일단 뭘 쓰기로 하기로 정했으면은 그거를 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데 사실 교육 제대로 시키는 거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거를 어떻게 개선점으로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자, 이제 워리어 플랫폼이 이제 발전이 되긴 것도 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안이 좀 나와줘야 되고 조금 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특히 밀떡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쓴소리 분들이 반영이 좀 이젠 돼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맞습니다. 싶고요. 예.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총 한 번이라도 쏴봤던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마치 그렇게 워리어 플랫폼을 진행하는 모습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여진 것들에 대해서 또 공개된 것들에 대해서 조차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속내를 또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네네. 합니다만은 일단 그런 걸 공개한 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바로바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고, 시정을 하거나 왜냐면 고치거나 시범할 그렇죠. 때 그렇게 잘못 나왔다는 거는 이게 평소에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몰랐다는 그렇다는 걸 얘기죠. 의미하거든요. 예, 예. 그런 그렇죠. 게 그리고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걸 했을 텐데 아무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고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우려스럽죠. 예. 맞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거기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아, 말은 제가- 못하고. 이 제가 봐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냥 헐 하죠 진짜. 예. 가서 그냥 한마디 하시지 그냥. 그러고 아, 싶었어요. 홍 편집장님은 그걸 이제 그 홍 편집장님의 그 매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렇죠. 맞아. 이런 우리 밀떡에서 또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 워리어 플랫폼에 대해서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이러한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또 워리어 플랫폼에서 다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